대패 어결에서 뜯길 때요. 뜯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대패를 다섯 가지 이 방법으로 조정을 해주면 뜯기지 않습니다. 1번은 날을 날카롭게 연마해야 됩니다. 이거는 날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는, 뜯기는 거는 뭐냐면은, 왜 뜯기냐? 날이 나무를 깎아내지 못하니까는 뜯기는 거거든요. 날이 날카롭다면 뜯기기 전에 나무를 깎아버리니까 뜯기질 않아요. 그래서 날을 날카롭게 연마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날카로워야 되느냐? 그거는 A4 종이 있죠. 그 종이를 대패날로 잘라봤을 때 부드럽게 종이를 잘라낼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덧날을 바짝 붙입니다. 덧날을 바짝 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미날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덧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간격을 바짝 좁혀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대패 경우에는 0.5mm, 일본 대패 경우에는 0.3mm, 그 이하로 줄이면 돼요. 그 이하로 또 줄이면은, 이 덧날 간격이 너무 좁아버리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깎이자마자 이 덧날에 대패밥이 부딪혀서 이렇게 꺾여지거든요. 이만큼 뜯기기 전에 여기서 그냥 딱 부러져 버리니까는 크게 뜯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 대패는 0.3mm냐? 그거는 이 대패날이 장착되는 이 각도 때문에 그럽니다. 서양 대패 경우에는 이 각도가 45도고 일본 대패 경우에는 38도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저각으로, 대패날이 이렇게 고각으로 위치할수록 뜯김이 덜해요. 그래서 덧날 간격이 0.5mm 정도 좀 널찍하더라도 서양 대패는 괜찮은데, 일본 대패는 이게 이렇게 저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바짝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덧날을 바짝 붙여라. 그리고 얇게 깎아라. 이 어깨를 이렇게 쓰면 대패날이 이만큼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껍게 나무를 깎게 되면은 그만큼 뜯기는 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날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낮춰가지고, 조금만 빼가지고 얇게 깎으면은 뜯김이 훨 덜해집니다. 그리고 사선 대패질을 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예요. 대패를 이렇게 옆으로 비틀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대패날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나무를 슬라이스 치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뜯김이 덜합니다. 그 다음에 날립 간격을 좁히라. 이거는 5번은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과정에서 뜯김은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날립 간격을 좁히라는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꼭 신경을 더 쓰던데, 대패 바닥을 보면 대패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난립이에요. 이 부분이.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덜 뜯긴다. 이 난립은 대패밥이 배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난립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난립 간격이 좁으면 왜 뜯김이 덜하냐? 이게 대패 단면이라고 봐요. 날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겠죠. 그리고 뭐 덧날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이 간격이 날 끝에서 대패 그 바닥 앞쪽에 이 공간이, 여기가 난립이에요.
이 공간이 이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나무가 이렇게 어깨리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위에서 눌러주잖아요. 눌러주기 때문에 이 뜯김이 덜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 부분이 뭐 1cm처럼 1cm 정도 이렇게 넓직하게 떨어져 있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만 하면 어지간한 뜯김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 그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 나무는 월넛이에요. 월넛인데 옆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결이 이렇게 나 있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패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부분이 억결인 거죠. 이 부분. 이렇게는 엇결이에요. 엇결. 그래서 역시나 지금 대패를 제가 좀 쳐놓은 상태인데 이게 수관이죠. 수관. 물이 통과하는. 그래서 좀 거칠죠. 보이는 게 거친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날이 날카로운 날로 깎아가지고 부드러워요. 이 부분은 옹이가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결을 해요. 그래서 순결 깨끗하게 깎였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 또 이렇게 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엇결입니다. 여기는 엇결이고 여기는 순결이고. 그래서 순결인 쪽은 보시면은 수관이 굉장히 적은데 엇결인 쪽은 좀 크죠. 그런데 만져보면 꺼끌꺼끌한 게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대패로 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대패날이 2개인데 이 날은 그 무뎌진 날이에요. 대패날이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보시면 이 날 끝에 보시면 깨진 게 좀 보이죠. 미세하게 깨지기도 했고 이렇게 만져보면 미끄러져요. 그냥 무뎌진 날. 그리고 이 날은 연마호라서 제가 좀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연마가 끝난 그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날끝이 까끌까끌하게 지금 지문 사이에 닿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날카로운 날. 완벽히 날카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썼어요. 무뎌진 날, 날카로운 날. 종이 한번 잘라볼까요? 무뎌진 날로 종이 자르면 전혀 못 잘라요. 이렇게 무뎌진 날. 그 다음에 좀 날카로운 날. 얘는 자르면 이렇게 종이를 잘 자르죠. 이렇게 뜯기면 안 돼요. 이 자르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연마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상태의 날이어도 월넛 정도는 충분히 매끄럽게 깎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뜯기질 않았으니까 뜯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뜯기는지. 네, 이게 무뎌진 날. 무뎌진 날인데 덧날을 이만큼 떼버릴 거예요. 거의 한 4mm 정도 이렇게 떼버립니다. 그러면 덧날이 제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하죠. 이렇게.
나를 꽤 많이 나를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높게 뽑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 나무를 디퓨즈를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 만져보면 거칠거칠합니다. 지금 대피법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상당히 두껍죠. 덧날을 멀리 떼버리니까 보시면 이게 카메라가 잘 못 잡더라고요. 이 뜯긴 그런 부분을.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동으로 이 부분이 지금 뜯겨 있는데요. 수동으로 한번 전환을 시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예, 지금 보이죠? 이 부분 뜯긴 자국. 이 부분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뜯겨 있어요. 예. 덧날은 뒤로 빼버리고 날이 거친 녀석으로 디퓨즈를 하니까 이렇게 뜯겨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덧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덧날 간격이. 근데 이걸 좁혀 봅니다. 어미날하고 덧날의 간격을 0.5mm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면 0.5mm 될 것 같아요. 더 좁혀요. 이렇게. 이 부분 한번 보죠. 이 부분 지금 뜯겨 있죠. 이 부분이 거칠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 무딘 날입니다. 무딘 날인데 덧날을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두껍게 깎아요. 한번 디퓨즈라면 아까 그 뜯겼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 뜯긴 자국이 이렇게 보면. 덧날을 0.5mm 정도 붙였는데 대피법 두께 굉장히 두껍게 깎고 있어요. 어미날 덧날 간격을 조금 더 붙여봅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이 뜯겼던 자리인데 어미날 덧날 무딘 날을 가지고서 어미날 덧날 간격을 바짝 붙였어요. 어미날 덧날을 바짝 붙여버리니까 대패밥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깎이자마자 덧날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홀랐죠? 아까보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안 깎여가지고 그 아까 뜯긴 자국이 남아있고, 이 부분은 홀랐잖아요. 아까보다. 뜯김이 덜해요. 이렇게 덧날을 붙이면 뜯김이 덜하다. 근데 얇게 깎으면, 아까 얇게 깎으라고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뜯김이 덜하다고. 근데 이렇게 무딘 날을 가지고서는 얇게 깎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얇게 깎으면 가루가 나와 버리거든요. 가루가. 자, 아까는 덧날을 극도로 붙였고 이번에는 0.5mm 정도로 뗍니다. 여기서 이렇게 얇게 깎아 볼게요. 무딘 대패를 가지고서 무딘 대패를 가지고서 무딘 대패날을 가지고서 깎으면 이렇게 가루가 나와 버려요. 가루가 나오니까는 이렇게 얇게 깎으면 이쪽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안 뜯기죠? 뜯김이 덜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루가 나오니까는 어쩌냐, 이거 대패 덧날을 바짝 붙여놓은 것 같은데. 네, 덧날을 바짝 붙였어요. 이거 좀 뗄게요. 자, 일반적으로 하는 한 0.5mm 정도 0.5mm 정도 덧날을 붙이고 0.5mm 정도로 하고
이 상태에서 평소에는 쓰겠죠. 근데 대패질을 하니까 아까처럼 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패날을 높게 뽑아 버리는 거예요. 안 깎이니까 계속 대패날을 높게 높여버린단 말이죠. 가루가 나오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뜯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확 뜯겨버리죠, 여기가. 예. 그래서 대패날은 무조건 날카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카로워야 된다. 이게 무딘 날이었고요. 조금 날카로운 날 가지고 놓을게요. 역시나 똑같이 덧날 간격을 3mm 정도로 이렇게 넓게 뗐어요. 그러면 덧날이 있으나 마나죠. 덧날이 제 역할을 못해요. 지금 이 대패는 덧날이 없는 거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얇게 깎아 볼게요. 자, 이게 뜯겨 있었죠? 이 부분. 초점을 잘 잡으면 이거를 뜯기는 게 점점 안 뜯겨지는 거를 한번 봐보죠. 현재는 뜯겨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깔끔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초점을 매뉴얼로 바꿉니다. 예. 자, 이 부분이 뜯겨 있는데 날카로운 대패날을 가지고서 덧날은 멀리 떼고 그 덧날 없이 얇게 깎고요. 이 부분 자, 뜯긴 자국이 지금 대패밥이 이렇게 나오는 건 기존에 뜯긴 자국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대패밥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까 뜯겼던 자국입니다. 뜯겼던 자국. 그러고서 지금 한번 보죠. 매끄럽게 됐죠. 이 부분. 얇게 깎으니까는 그래요.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얇게 깎으면 월넛 정도는 덧날을 안 붙이도 이렇게 뜯김이 없이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덧날을 붙여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이렇게 얇게 깎다가는 어느 세월에 나무 다 깎냐 이거예요. 두껍게 깎아야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그 살을 덜어내죠. 그래서 덧날을 붙이면은 두껍게 깎더라도 지금 현재 덧날 간격이에요. 덧날. 그런데 이거를
덧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두껍게 못 깎고 얇게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덧날을 이렇게 바짝 붙입니다. 덧날을 붙이면은 이제부터는 두껍게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날이 날카롭더라도 두껍게 깎으면은 뜯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덧날을 붙이고 덧날을 붙여주면 두껍게 깎더라도 안 뜯긴다는 거죠. 지금 대패밥이 아까 대패밥하고 지금 대패밥하고 이렇게 두껍게 깎았어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 봐봐요. 안 뜯기죠. 덧날을 붙이면은 두껍게 깎더라도 이렇게 안 뜯기고 깎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패를 이렇게 틀어요.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깎아요. 덜 뜯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대패를 옆으로 비틀어서 반드시 가면. 그러면 아까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날을 날카롭게 갈아라. 두 번째, 덧날 간격을 좁혀라. 세 번째, 얇게 깎아라. 네 번째, 사선 대패질을 해라. 대패를 이렇게 틀어서. 이 4가지만 해도 어깨에서 뜯기는 거는 충분히 방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이 지금 난립인데 이 부분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죠. 이걸 뜯김을 방지한다고 이 프로그를 전진하거나 안에 있는 이 프로그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이 간격을 더 좁힌다거나 아니면은 일본 대패 경우에는 맥구죠. 다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대패가 아마 저한테 있을 건데 이게 일본 대패 경우에는 이 난립이 넓어지니까는 다른 나무를 안에다 심어 가지고 더 좁혀주고 이렇거든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난립을 좁혀주는 이유가 이제 어깨에서 뜯기니까 그 좁혀주는데 그 난립을 좁히지 않더라도 그 앞에 4가지만 잘하면은 어깨에서 뜯기는 거는 다 방지가 된다.